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랑 인디웨이브 온라인 인디 토크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워서 집부위의 영예로운 첫 번째 시간을 맡게 된 나는 모리팀의 인디 토크가 이어질 건데요. 아리랑 인디웨이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리랑 시내센터 독립영화 전용관의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워서 집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앉아 계셨던 분도 지금 누워서 바로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 좋은 영화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꼽아주신 영화 나는 모리로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는지 오늘 게스트분들 한 분씩 인사 말씀 들으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는 보리를 연출한 김진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보리에서 보리 역을 맡은 김아송입니다. 저는 난보리에서 액션 담당 나정우 역을 맡은 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리 정우의 아빠 곽진석 배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마 허지나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감독님하고 보리는 식구를 딱 모신다 이런 취지였는데 여러분께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중요한 가족 한 명이 더 있죠. 이제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반려견 코코입니다. 코코야 인사해. 네. 이 영화에서 그 보리와 정우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신 우리 곽진석 허진아 배우님이 사실은 같이 사시는 부부시고 또 실제 키우시는 반려견이 또 영화에도 그 가족의 반려견으로 고스란히 이제 출연을 하죠. 네. 이 엄청난 가족애를 담은 영화라는 걸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5월 21일에 개봉을 해가지고 여러 관객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영화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영화인지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그 엄마 아빠는 듣지 못하는 농인인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 11살 난 우리 보리가 들을 수 있는 청인 큰딸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우리 정우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남매로 구성된 네 가족의 코코까지 5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 되게 궁금했는데 맨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영화의 줄거리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보리가 나도 엄마 아빠와 동생 정우처럼 소리를 잃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되게 새롭고 신기하게 좀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심리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감독님이 전작인 단편 높이뛰기도 물론이겠지만 그 감독님의 자전적 경험, 농인 부모님들과 함께 잘하신 경험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특별한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네, 보리를 시작할 때는 2014년도에 그 수어로 공존하는 사회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농인이신 어머님께서 본인이 어렸을 때 소리를 잃고 싶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농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볍게 저도 소리를 잃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어쨌든 농인이시니까 조금 더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처음 배우분들도 이 영화 시나리오를 접하시고 영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해서 이렇게 특별한 소재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둘은 그런 생각했었어요. 많은 남편은 특히나 이제 어려운 액션 몸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드라마적인 영화가 들어왔을 때 너무 우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하지 않은 그냥 우리 주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좀 마음속에 담아서 좀 어떻게 나는 그런 연기를 할까 제 자신에 대한 되게 궁금증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 자체가. 저는
엄마가 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리나야 세상에 쉬운 건 없단다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건 앞으로 차차 살아가면서 네. 느껴보는 걸로. 네. 여지껏 다루지 않았던 음. 소재에서 오는 반가움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에서도 그 주문진의 그 풍경이 다 느껴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죠. 시나리오만 봐도. 보리가 나도 다른 가족처럼 소리를 잃고 싶다. 그게 더 행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기까지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한 3, 40분 동안은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언제까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아름다운 장면처럼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조집은 그냥 놓고 보기에도 되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느 가정과 견져봐도. 그래서 약간 연기하시면서 진짜 이 가족만 같았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한 가정이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저희 가족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찍고 그냥 똑같이 다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런 가정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비장애이든 장애인이든 일단 행복하고 그런 거는 차이가 없고 그렇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를 찍으면서 그냥 그 집 분위기 자체가 평화로웠고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 놓고 잘 촬영할 수 있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보리 누나와 같이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찍고 나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언제나 계속 행복할 수 있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영화를 찍으라고 계속 권해주셨던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시겠어요, 그죠? 네.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엄마 감사해요. 감독님의 자전적인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참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 맞아. 그래서 나오는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의 의도 중에 하나인 그 편견 없이 바라보게끔 만들 수 있게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기 뭐 하다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맞아. 편견 없이 이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가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업이 배우이지만 그래도 배우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루도 코코와 함께 아니면 오늘 이런 시간을 같이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그냥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더 살아가야지 뭐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 곽 배우님이랑 비슷한 생각했는데 근데 영화 감독님이 특히나 자전적인 경험을 영화로 만들 때 특히 그 영화 안에서 나오는 가족의 모습 같은 거는 감독님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정서나 느낌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상상해서 쓴다고 디테일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감독님이 진짜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 특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영화 속의 그 아빠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누워 계실 텐데 영화 못 보신 분들이 아파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네. 이게 너무 피곤하셔서 계속 누워 계시는데 저도 영화를 찍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먹는 것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아빠는 왜 항상 누워 있지? 그리고 찍으면서 내가 그냥
아빠를 생각했을 때 항상 누워 계셨던 이미지. 이미지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아. 했고, 그리고 이제 무한한 사랑을 느끼죠. 예, 어머니 아버지한테. 네, 사실 그렇죠. 아, 그럼 감독님한테는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독님이 스스로의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이제 재현하면서 우리 가족이 이랬구나를 다시 네, 깨닫게 다시 되는.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 가족이 외식을 했던 경험이 없구나. 그리고 집에서 유일한 외식이 짜장면을 시켜 먹는 행동이었겠구나라는 걸 또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몇 번. 아.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영화를 하는 게 저를 또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감독님이 단편으로 만드셨던 2014년 작품이죠. 높이뛰기라는 작품도 사실 그 농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거기서 10살 소년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모자 사이가 되게 또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되게 좋아해요. 네, 서로 아주 애틋하고. 근데 그래서 근데 감독님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감독님만이 가진 자산에서 비롯되는 건데 왜 그 주인공 소녀의 나이를 10살, 11살로 하시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나홀로 집에나 그리고 페어런트 트랩이란 영화가 있고 그리고 뭐 리틀 미스 선샤인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였고 또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쓰고 나서 보면 다 아이들이 등장하는 영화였고요.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그 옷가게 씬이 주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그 이야기만 딱 내보이는 단편 영화였거든요. 맞아, 그 맞아. 한신 원컷 신 영화를 구상을 했었고 처음에 원 제목은 높이뛰기이지만 18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욕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고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했던 작품인데 그거의 연장선상이 된 것 같아요. 높이뛰기를 만들고 나서 이후에 농인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나는 보리를 쓰게 된 거여서 저는 아마 높이뛰기 시작을 해서 나는 보리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이게 영화 찍으신 거는 2018년에 그리고 감독님이 실제 이제 고향이신 주문진에서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가족들의 풍경이 펼쳐지는데 지금 한 2년 지나신 거니까 영화 찍었던 경험이 보린의 가족 하면은 어떤 풍경이 개인적으로 제일 강하게 떠오르세요? 아니면 촬영 당시를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풍경 같은 게 있으시면. 일단 나는 보리 하면은 저희가 있었던 그 집이 너무 생각이 예쁘죠. 나는데 거기 진짜 풍경이 너무 좋고 진짜 그 집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을 때 인상 깊었던 곳은 그 하얀 등대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에 있는 등대가 아닌 이쪽에 있는 등대인데 거기를 가면은 위에 올라가면은 바다랑 그리고 막 그 배들이랑 다 보이고 풍경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주문진 가면 거기 꼭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저 여기 포스터에도 나오는데 하늘이랑 바다 여기 있는데 있잖아요. 네. 네, 낚시터가 가장 기억에 남고 거기 서도래변 쪽 길가 쪽에서 제가 그 공차고 가는 거 찍은 것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문진 갔을 때 거기서 한번 찍었어요, 사진도. 그 저희는 촬영하고선 허배우랑 같이 숙소를 쓰고 코코랑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코코를 산책시키면서 이제 촬영 끝나고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저희 숙소 바로 앞이 또 바닷가라 그 길을 거닐면서 매일 산책을 했거든요, 저녁 때. 그래서 그 당시 딱 온도도 6월, 7월 달이어가지고
덥지도 않고 피서객들도 없고 딱 좋은 온도에 그 바람 부는 저녁 바닷가 그 풍광에서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또 산책을 하던 그게 매일의 일상이었던 현장이었거든요. 저희한테는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서울 오기 싫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촬영 다 끝나고 서울 왔는데 이게 좀 다른 산책이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차 소리와 이거 굉장히 이렇게 소음이 많을 줄 몰랐어요. 서울이. 그때 느끼신 거구나. 네네. 어. 그래서 그 조용하게 펼쳐진 풍광에서 거닐던 산책이 지금 아직도 그립죠. 이 영화에서 바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감독님 고향이기도 하지만 왜 이 영화의 배경이 영화에서도 반드시 강릉 주문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정말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고요. 그 제가 어쨌든 주문진에서 살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공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성황당 그리고 은행나무에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런 지점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단오제도 제가 실제로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게 만약에 서울이라는 지역 혹은 뭐 도시의 이미지였다면 약간 다른 정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약간 치유받는 느낌, 뭐 힐링받는 느낌에 대한 영화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바다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되게 더 고요한 측면이 또 있어요. 제가 이제 바다에 잘 들어갔는데 네, 그 물속에 더 들어가면 또 고요한 생각들이 생기거든요. 그거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농인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다 보면 특히 청인 자녀의 경우 워낙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대신해가지고 전화 걸고 받는 일부터 뭐 버스표 사는 일까지 온갖 일을 다 어른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객분이 보시기에도 다른 11살 또래보다 보리가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처럼 보였대요. 근데 재미있는 게 가족들이랑 있으면 보리가 또래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데 보리가 혼자 있거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 보면 그때랑 다르게 되게 좀 천진난만하고 진짜 아이 같은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미있었대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하시거나 좀 신경 쓰시면서 연기하셨는지. 저는 전혀 지금 이 질문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원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일단 리나 저보다 어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어른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약간 그런 성숙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그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그 보리도 자기의 그 심정을 친구한테 다 얘기를 하면서 막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게 편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촬영하면서도 편해서 걔랑 계속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 천진난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현장 이후에 은정 역할했던 유림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유림이 언제 오냐 질문을 많이 받았죠. 배우님 자체가 좀 약간 어른스러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캐스팅할 때의 당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 해피바이러스가 있는 친구이고 그리고 진짜요? 누구보다 마갈량이의 성격을 있는 배우예요. 그래서 그게 영화 속에 좀 더 드러나면 약간 더 약간 리틀 미스 선샤인처럼 뭔가 더 쾌활하고 유쾌한 영화로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아송 배우가 해석한 보리의 연기가 또 그 어떠한 중간 지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더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 같은 거 그런 게 나오면은 조금 저 마음도 그렇게 되는 그래서 공감도 좀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보리를 찍으면서 보리랑 조금 더 닮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농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엄마 아빠 대신 일을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들은 대부분 그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그 수어를 그러니까 수어를 정식으로 배운 부모님과 또 아닌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는 정말 더 많고, 그리고 애어른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되는 지점이 있죠. 네. 정우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하루 때는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과 재미있게 웃으면서 있고, 어떤 하루는 학교 안 가면서 가족들과 있으니까 좀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요. 네. 엄마 아빠도 그 두 분이 각자 장면마다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면 그 농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차별이나 어려움 같은 걸 분명히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어요? 시나리오대로 했고요. 많이 이게 그래서 이게 누워 정답이고요. 계셨다. 일단은 네. 이게 정답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상당히 공감이 가고 되게 꽤 놀랐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농인 부모님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천재 아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청인인데 부모님이 농인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자료를 찾던 중이라 그걸 유심히 봤는데, 그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이랑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테스트가 있었나 봐요. 부모 테스트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부모님이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을 보는데, 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는 뭐 분야를 계속 부모님한테 계속 설명을 해요. 그 부모님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아이의 말을 듣는 게 다예요. 그리고 농인이시다 보니까 구화죠. 입 모양을 보고 아이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진짜 아이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다예요. 들어주는 게 다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점수가 가장 높았어요. 제일 좋은 부모님으로. 네. 그걸 보고 방향성을 많이 잡기도 잡았는데, 시나리오도 또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뭐 저희가 같이 그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봤고 어떤 걸까. 근데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뭐 청인이든 농인이든 다 그냥 무한한 사랑이지 않은가. 그것은 이제 저희도 이제 겪으면 저희는 뭐 직접적으로 아직 겪어보진 못했지만 겪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감성일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결국 그냥 무한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걸로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봤을 때. 그 두 부모님이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않지만 그 정말 마루에서 펴놓은 조그만 밥상에서 그런 느낌으로 두 자녀를 바라봐주는 그런 데서 우리가 이 가족에게서 느끼는 평화로움 같은 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제일 부러웠어요. 본인의 가족.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렸을 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인 부모의 코다인데도 이거는 뭐가 인데도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냥 주문진 인싸. 주문진이 낳은 인재. 네, 그러니까- 주문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문진의 정말 아들? 믿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제가 있겠죠. 이렇게 옆에 그냥 네. 앉아 있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 속에 보시면 그 평상에 이제 앉아 계시는 마을 주민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 고모와 큰 고모와 큰 엄마와 작은 큰 엄마와 저희 어머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에 다 주변에 계시고, 그리고 동네에 제가 돌아다니면 다 절 아시고, 이제 뭐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좁으니까요. 그래서 어. 다 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분들이 워낙에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런 어. 마음들이 또 영화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부에서 감독님이 빼서 어. 그게 속상해서 좀 고민이었던 게 아닌가. 이거 사실 엄청난 스포일러인데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해 주셨으니까 어떤 토크의 긴장을 살리는 클라이맥스로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영화 속에서 정말 강릉 주문진의 미래를 이끌어갈 축구 스타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우의 축구 스토리가 아주 큰 맥을 하나 차지한다.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셔도 좋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 정도 얘기해도? 네. 네, 알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감성을 타고 태어나신 감독님이니까 그게 영화에 묻어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촬영 현장도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현장이 아니었으면 이런 영화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왠지 GB 하시는 배우분들이 GB에 임하는 표정만 봐도 현장이 어떻게 행복했겠구나 이런 거 좀 느껴지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누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되게 안 찍을 때 휴전 날에 같이 만나서 그 전에 수영하면서 논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더 이렇게 끝나서 좀 울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립고 그래서 2년 전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보리 가족이 맨 처음에 짜장면을 시켜서 평상에서 먹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맛있었고 그게 화목함에 짜장면이 한 몫을 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들 뭐 예상하는 거랑 많이 벗어난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인 감독의 현장이고 아이들이 나오고 다들 또 어렵다고 덩달아 얘기하는. 뭐 개까지 껴들고 뭐 이런 현장인데 그리고 적은 예산에 그래서 모든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뻔하게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뭔가 촬영 시간에 쫓기고 막 막 여기저기서 욕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 같은 현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진짜 정서대로 간 거예요. 되게 뭐랄까 주문진스러웠어요. 현장이. 새로운 네.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문진스럽다. 뭐랄까 사고 없이 늘 평온한 거예요. 네. 우와. 신인 감독이 이끌어가는 현장의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안해서라도 몇 컷 더 찍으려고 욕심 부리고 맞아. 딜레이가 늘 일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촬영 시간이 바탔던 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더 일찍 촬영이 시작되고 더 해가 져도 막 바득바득 찍으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지울 만큼 그냥 너무 능숙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능숙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 감독이 뭐가 다른데 하고선 이렇게 쓱 가서 얘기 좀 나눠보고 하면 머릿속이 전쟁터인 거예요. 여긴 이미 전쟁. 그러니까 모든 걸 컨트롤하면서 티를 안 내고 스태프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는 평온한 촬영을 했고 그게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저도 정말 신기해요. 그 어떤 학생회장 출신이라 역시 다른 건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일은 도맡아서 다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일들은 자기가 다 하면서 나는 전쟁터인데 이렇게 뭐랄까 평온한 아주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저도 되게 궁금하고 되게 신기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 처음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너무 평온한 현장이었다는 걸 이제 다른 곳에 많이 가보면 더 알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감독님한테 저희는 배우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도 부르면 바로 올 정도로 늘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감독님과 함께. 스태프들도 기억이 뭐 고통스럽거나 그런 기억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웠던 그렇겠네요. 기억들로 남아 있어서 아직도 다들 연락하고 지내고 굉장히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네 집으로 가끔씩 또 놀러 가기도 하고 그게 너무 그리우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현장이었죠. 그 사실 여기 중간에 이미 말씀을 하실 때 코다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저도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알게 됐어요. 어떤 단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코다라고 해서 이제 Children of Deaf Adult의 약자로 어. 코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농인 부모의 자녀를 코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코다 코리아라는 어떤 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서는 청인 자녀 위주로 이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코다는 이제 뭐 농인 부모에 태어난 자녀는 모두 코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농인도 있고 청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에서 보면 정우도 맞아요. 코다이고 보리도 코다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코다 UK,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인 위주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권 친구들은 농인과 청인이 같이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마다 생겨나고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코다 코리아라고 모임이 있지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만들어 나가는 단계여서 저는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사회적 고민을 처음 이제 하게 해준 영화라는 점에서 좀 뜻깊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누가 이 영화가 그래서 농인 관객분들을 배려하는 지점들에 관한 걸 되게 좋았다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전체에 그 농인 관객분들을 위해서 자막이 깔리잖아요. 근데 이 관객분은 청인 관객분이신데 그 점이 되게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수어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통하는 홈사인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자막이 완성된 문장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동작에 하나하나에 맞춰서 단어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어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처음 알게 되고 근데 그 한국 영화에 워낙 이런 식의 자막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표기하기까지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시나리오 단계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 시나리오 단계 때 그 문장 형태, 완성형 형태로 적었었거든요, 수어를. 근데 그때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에 연출하시는 분들은 이의 피드백이 이건 재미가 없다라고 어떤 지점들을 얘기해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리지 이런 생각하다가 그 수와 소리 사랑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제 꺽쇠 형태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어 표기를 그래서 이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 그냥 시나리오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 문장만 바뀌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나리오를 보여줬더니 이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보는 시선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읽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영화 할 때도 이런 형태로 유지하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수어 통역도 같이 하고 항상 그래서 속기 서비스도 항상 같이 보여주시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극장이란 공간이 농인분들이 즐기시기에는 좀 배제적인 공간인데 힘든 공간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농인 관객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배우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농인 시사회를 저희가 가졌을 때 사실은 우리 다 마음이 좀 떨렸어요. 제일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기분이 상하실까 내지는 저희가 너무 어색하게 보셨을 때 어색하게 연기를 느끼지는 않으셨을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이미 영화 나와 있지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딱 영화를 보시고 시사회 때는 반응이 걱정과는 달리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영화가 우선 너무 좋고 우리를 이렇게
잘 그려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희가 더 큰 힘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단어나 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통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때 GV 할 때 농인분들이 이렇게 이 영화를 보고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은 보통 때보다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GV를 하면서도 이렇게 수화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게 구화로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분이 이렇게 말도 정말 진짜 진짜 비장애인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말을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한 제 탓이죠. 혹시 제가 이해력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 영화 찍고 나서 영화 보신 농인 관객분들하고 만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얘기 해주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기분은 평소보다 훨씬 떨렸어요. 무엇보다 감독님이 직설적으로 말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보통 분들은 되게 좀 조심스럽게 말하시고 막 그런 것도 있으셨는데 네. 감독님이 말하시니까 그게 좀 더 떨리게 만들었던 것 네, 제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저 떨렸던 거. 중간에 잠깐 막간 질문으로 직접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영화에서 정우가 이를 빼는 장면이 가족의 되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앞니가 하나 빠져 있는 것은 어떤 영화의 어떤 계속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까? 여기 안쪽에 이미 이가 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로 아빠한테 그건 안 물어봤잖아. 맞아가지고 정말 아빠가 빼줬습니까? 극중 아빠가? 네, 빼주시진 않았는데 세 테이크만에 두 번은 안 그냥 때리는 신용하시고 마지막에 진짜 이 때리셨는데 말을? 울었어요 그때. 정말요? 영화를 보시면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연기를 잘하는 친구라 감정이 좋더라고요. 연기 아니에요. 연기인지 연기가 아닌지 한국에서 어떻게 자녀의 일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빼왔는지 그런 모든 논란은 영화를 직접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긴장하고선 만나 뵀는데 또 이제 감독님이 그 영화 속에 있는 농인들의 다양한 형태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어를 배우지 못한 이제 농인으로 나왔던 터라 정식 수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비슷비슷한 수어라고 생각할 텐데 정식 수어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약간 마임처럼 보이는 뭐 동작들도 있고 혹은 가족들끼리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보충 설명이 없이 이분들이 알아들을지도 저는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이제 뭐 청인분들이 뭐 청인분들에 대한 그 보실 때 그 불편함이나 뭐 그런 거는 걱정이 안 됐던 거죠. 그냥 똑같이 바라볼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농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가 궁금했었는데 근데 그 자체로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따로 설명이 없어도.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저도 당연히 이제 지적
갑질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너 왜 수호를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제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아니 감독님이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와서 안아주신 분도 계셨고 잘 봤다고. 그리고 너무 수어를 잘해서 진짜 농인인 줄 알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었고, 우와. 그러니까 농인분들한테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진짜. 감동이 뭐 10배, 100배까지 가더라고요. 그 여운이.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뭐 집에 가서까지도 허진아 배우랑 둘이 너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재밌었던 게 네. 이제 그 청인의 딸을 둔 한 7살 정도 딸을 둔 그 농인의 아버지가 가족이 왔어요. 오.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저희가 사인회를 잠깐 하니까 사인회 할 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농인이시지만 음성 언어도 가능하신 분이어서 수어랑 음성 언어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아들으면서 하는데 딸한테 그래도 배우들이니까 오늘 봤던 배우들이니까 가서 사진 찍어 뭐 이런 수어를 하면서 똑같구나 부모님들은 왜 어른들 그 욕심 있잖아요. 어른 욕심. 애는 아이는 관심이 원치 없는 않아. 애는 관심이 없는데 왜 어른 욕심 알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이 부모님들은 상황은 어디서 자주 보던 상황인데.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음성 언어와 수어를 함께해서 너 빨리 가서 찍어. 우와. 그러는데 그걸 보면 부모님들은 다 똑같구나. 엄마 아빠 욕심은 다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 참 그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특히나 그렇게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김진유 감독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너무 재밌게 보고 아이와 함께 웃으면서 나가시니까 진짜 뿌듯했어요. 김진유 감독이 그날 얼떨결에 그러니까 걱정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다가 얼떨결에 자기가 목적을 두고 있던 바가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그날 아마 그날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네. 감독님 운 날. 네. 그날 울었어요. 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계속 참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학생회장의 꿈이 이루어진 날. 아니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진짜 목표, 찐행복 이런 게 이루어진 날이네요. 근데 진짜 농인 관객분들한테도 너무 환영을 받았다니까 제가 다 막 진짜 감사했어요. 너무 아마 기쁩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배급사 진진에서도 그렇고 자막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옆에서 바라보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더 힘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감독님은 그 다음 작품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자막을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일반 영화에도 자막이 좀 활성화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걱정이 이게 되게 자막 때문에 영화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걱정을 덜었죠. 그럼요. 있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가졌죠. 네. 좋은 영화에는 자막이 절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를 보리의 성장 영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영화 안 본 분들이 이 토크를 먼저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보리가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어떤 성장을 했다고 할 때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는 일단 저는 들리는 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편견, 고정관념 같은 걸 깼고 그래서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다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성장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 보리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다들이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할 텐데 그 코다가 뭐 농인이든 청인이든 간에 그 선택을 끝까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그런 의미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농인 부모님들이 다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코다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코다를 키울 때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냐, 혹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모든 그렇구나. 부모님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코다뿐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들을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받으면 더 힘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걸. 근데 그런 의미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어떤 다 각자의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정말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주자인 거죠. 네. 사실 이 영화가 GB 하나하나 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보다도 더 마음을 많이 깃들인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도 제가 잘 몰랐던,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몰라서 너무 미안했던 그런 마음들을 알 수 있는 영화여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촬영 현장도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의미로도 배우님들, 감독님에게 되게 각별한 영화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이 영화가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 다들 아프지 마시고 잘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나는 보리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마음속에 담아서 사실 어떤 단어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김진유 감독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개봉 전부터 영화를 다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가 여기 성북구에 살거든요. 그래서 집도 이 근처라 코코랑 같이 이제 산책을 다니면서 이 앞을 많이 지나가요. 가면서 우리 영화도 여기 걸릴 수 있겠구나. 우리 영화도 곧 걸리길 바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와봐야지. 그때 되면 더 자주 와야지. 매일 와서 관객들 들어가는 모습 체크하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꿈만 같았던 일들이었는데, 근데 하필 딱 코로나랑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뭔가 딱 시기에 맞춰서 휴관이 되는 바람에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뭐 많이 달래줄 만큼의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이 빈 객석이 아닌 꽉 찬 객석에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는 나는 보리가 개봉한 것만으로도 너무 꿈 같고요. 그냥 영화관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나는 보리 덕분에 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배우들이 원픽, 네, 장소연 기자님 만나서 또 영광이었고요.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는 또 각진석 배우랑 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지 않냐. 뭐 그러니까 영화 완성부터, 그리고 부산 영화제, 그리고 개봉, 그리고 일만관계, 네, 지금 이 순간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더 기적은 계속됩니다. 네, 이제 IPTV 대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작품이 이렇게 뜻깊은 것을 담고 있는 작품이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진짜 감사했고, 그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태프분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성 배우의 어머님, 그리고 이레나 배우 어머님, 그리고 유리미 어머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제가 또 다른 어머님들이 생긴 것 같은 힘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힘드실 텐데 어디 계속 GV 다니시고 직접 오시고
너희들은 좀 편할지만 어머님들이 힘들 거야.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어요.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이 토크를 통해서 영화를 좀 다시 되새기시면 좋겠고 못 보셨던 분들은 꼭 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코코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그럼 코코한테 마지막 인사하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코코야. 네. 리나 해석 좀 해줄래? 네. 코코가 뭐라고 했는지? 코코가 뭐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하네요. 오, 네. 역시 그럼 가족은 다르네요. 그러네요. 다음 시간에도 코코까지 전부 총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나는 머리 화이팅. 허진아의 터프라이프.